일본의 소프트뱅크가 4년 전 320억 달러의 거금을 들여 인수한 세계적인 반도체 설계 업체인 암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13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 그룹이 암에 대한 부분 매각이나 전체 매각, 혹은 기업 공개, IPO까지 다양한 방안을 놓고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IT 업계에서는 실제로 영국의 암이 시장에 매물로 출연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영국의 암은 저전력 반도체를 전문으로 설계하는 회사이며 세계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 퀄컴의 스냅드래곤,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애플의 A 시리즈 칩셋이 모두 암의 일정 비용을 내고 설계를 받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암의 기술을 활용한 반도체 출하량은 연간 수백억 개로 추산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반도체 제조 시장에서 암의 영향력은 막강하며 각종 칩셋 설계의 기반이 되는 아키텍처를 제작하는 기업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는 2016년에 충격적인 투자 결정을 내렸죠. 320억 달러의 암을 인수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손정희 회장은 당시 암의 인수를 결정하면서 바둑으로 치면 50수 앞을 내다보고 인생 최대의 베팅을 했다고 평을 하며 추후 자율주행, 사물 인터넷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에서 암의 역할에 큰 기대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암의 2017년 기준 매출은 대략 1조 7,400억 원, 영업이익은 2,770억 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무려 320억 달러, 이 36조 원에 달하는 액수죠. 이는 암의 연간 영업이익 140배 이상이기 때문에 오버페이라는 시각도 많았습니다. 손정희 회장이 바둑으로 치면 50수 앞을 내다본 것이다. 이렇게 언급한 것도 단순히 현재의 반도체 시장 규모만 생각해서 내린 결정은 아니었어요. 현재 스마트폰 시장에 사용되는 반도체 규모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추후에 사물 인터넷이나 자율주행차의 탑재가 될 텐데, 이렇게 수요가 새로이 창출되는 흐름에서 이 반도체 설계 기업 암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 것입니다. 적극적인 투자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켜 왔던 소프트뱅크. 그러나 이번 바이러스 사태의 여파로 이 소프트뱅크의 위기설은 수면 위로 지속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소프트뱅크 그룹은 이 주주들을 달래기 위해서 대략 50조 원 규모의 자산을 매각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 중에 22억은 자사주 매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부채 상환 등 재무 건전성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프트뱅크는 영국의 암, 중국의 알리바바, 일본의 소프트뱅크, 우버, 위워크 등 세계 주요 기업 주식을 포함해 자산으로 이미 300조 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또한 522조 원으로 인공지능을 포함한 여러 IT 기업을 인수하며 이 장기 관점에서 이러한 기업들을 통해 성장하는 기술, 지주회사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쿠팡 때문에 소프트뱅크, 이 손정희 회장의 이야기가 좀 유명해졌죠. 현재 자회사가 1140여 개에 이를 정도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투자, 팽창 전략으로 성장했던 소프트뱅크는 세계 IT 산업을 주도하는 주요 기업 중에 하나로 성장을 했지만, 최근 바이러스 사태, 일련의 무리한 투자 등과 겹치면서 적자폭이 상당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소프트뱅크 그룹이 자산 매각에 일부 나서는 이유는 이미 173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 액수가 있고, 이 보유 주식을 담보로 적극적인 레버리지를 활용해 오고 있었는데, 주가 하락 등으로 인해서 자산 평가액이 떨어지면서 부채가 생각보다 빠른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기업의 실적을 보더라도 올해 1월에서 3월 1분기 동안에만 무려 16조 원이 넘어가는 이 엄청난 손실 액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1271억엔 적자를 본 것과 비교해서 이 10배가 넘는 수준의 손실 액수이며, 이는 일본 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손실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이미 소프트뱅크 그룹은 보유하고 있었던 이 미국 내 3위 통신기업인 T모바일 주식의 3분의 2를 매각한다고 발표하였으며, 기존의 T모바일과 스프린트의 합병을 발판 삼아서 미국 내 5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막대한 투자를 기획하고 있었지만, 이번 T모바일 매각을 기점으로 조금은 어려워질 전망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암이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기업이 인수합병에 나설 수 있을까? 사실 그만한 규모를 감당할 기업들은 거의 없죠. 이 삼성전자와 애플이 인수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2016년 하만 인수가 마지막이었던 삼성이 4년 만에 다시 한번 인수합병에 뛰어들지 그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요. 실제로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지휘하에 시스템 반도체 시장의 1위를 목표로 이 반도체 비전 2030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파운드리 규모를 확대하는 것 외에 인수합병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는 예상도 많았습니다. 이 파운드리에서 삼성과 경쟁하고 있는 TSMC가 이 매출을 보면은 역대급 매출을 찍어가고 있죠. 이렇게 파운드리에서 TSMC와 삼성전자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삼성 입장에서는 다른 승부수가 필요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만약에 암이 매물로 나온다면 이렇게 시스템 반도체 1위 등극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기업 매물이 나올 기회는 흔치 않은 데다가 이 반도체 설계 역량이 삼성전자의 약점으로 지적되어 오고 있었는데, 암을 인수한다면 이러한 부분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이 만드는 AP, 엑시노스는 이 삼성의 아픈 손가락이 되어가고 있죠. 퀄컴의 스냅드래곤과 날이 갈수록 성능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이 지난해 CPU 연구 개발 부서를 폐지하고 다음 엑시노스에는 암의 코어 설계를 채택하기로 하는 등의 설계 역량 확보에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퀄컴이나 애플처럼 자체적인 커스터마이징을 포기하고 CPU는 이전처럼 ARM의 설계를 받고 이 GPU는 AMD와 공동 개발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 손정희 회장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친분이죠. 이러한 대규모 인수합병 구도에서 오너 사이에 친분이 작용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이 손 회장이 암을 인수한 직후인 2016년 9월에도 이 두 사람만 따로 삼성 서초 사옥에서 회동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는 이 종합적인 거대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가 암을 인수하게 되면 이 설계 자산을 기업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제공하고 비용을 받는 암의 사업 모델 자체의 차질을 빚을 수가 있고, 이 삼성전자와 암의 연합에 대한 이 반도체 업계에서의 견제가 심해질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은 암이 다른 경쟁 회사에게 인수될 가능성인데요.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 역시 암의 유력한 인수 후보로 손꼽히고 있어요. 최근 인텔과 결별하고 암의 설계를 기반으로 이 자체 개발한 애플 실리콘을 맥에 탑재하기로 결정하는 등 애플은 암과 연대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암 기반의 맥을 구현하면 기존 아이패드, 아이폰으로 만들어진 이 대규모 앱 구조를 그대로 실행 가능한 만큼 많은 파급 효과가 예상되는 상황이죠. 미국 현지에서는 애플이 인수할 가능성을 가장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CPU, 이 5G 모뎀 칩 등에서 이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애플이 자체적인 역량을 키우는 쪽으로 이 기업의 스탠스가 바뀌어가고 있고, 실제로 암이 1990년 처음 창립했을 당시에도 애플이 주요 투자자로서 참여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암이 애플에 인수될 경우에는 매년 애플에 로열티를 지급해야 이 시스템 반도체의 개발이 가능해지는 만큼 애플이 암을 차지하면 사실상 시장에서 독주 체제가 되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삼성전자는 수년간 인수합병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축적된 순현금만으로도 이렇게 암을 무리 없이 매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략 한 50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어요. 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둘러싼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혼란한 상황이지만, 삼성은 여전히 미래를 향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잇따른 투자 손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프트뱅크가 암의 매각을 적극적으로 시도할지, 과연 어떠한 조건을 원하는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1위를 좀 장기적인 포석에서 진지하게 노리는 것이라면 한 번쯤 베팅해볼 만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암의 인수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라디오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